장희연 안 일어나나? 아유, 반갑습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귀한 분 모셨다. 귀한 분 모셨어. 아, 요즘 상종가라. 오늘 경기의 재구성, LG 트윈스의 페넌트레이스 우승, 그리고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 통합 우승을 이뤄낸 염경엽 감독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장성호 위원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그냥 네. 감독님 친분이 있어서. 반가워요, 경엽아. 반가워, 현태. 친구인데 오늘 이제 방송이니까 존댓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좀 저는 그 만약에 제가 야구 팬이면 궁금할 것 같아요. 두 분이 어떻게 친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한 10년 이제 벌써 넘었는데 네. LG의 암흑기 때 만나가지고 그때 친분을 쌓았죠. 한 56년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승한 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인터뷰가 좀 많은데 또 우승을 못했으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인터뷰에 응하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바쁘시면 입술이 터지셨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제가 올 시즌 감독님 그 성적이 좀 안 좋을 때 그 현장에서 뵀는데 그때 이제 입술이 좀 터지셨거든요. 야구의 패턴은 6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 6일하고 하루를 안 쉬어져서 입술이 붙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21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이에요. 진출 자체도. 그리고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 그 여정을 한번 돌아볼 텐데 단기전에서 가장 중요한 1차전을 패했습니다. 그래서 1차전 패배 후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난 또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셨나요? 어떻습니까? 그런 처음부터 질문이 생각을 안 했다라고 생각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니까 정말 어느 포스트 시즌보다 이번 한국 시리즈의 1차전은 저에게나 팀에게나 정말 중요한 경기였는데 아쉽게 패하면서 조금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첫 번째 생각은 팬분들께 죄송하다. 정말 이런 열정적인 응원을 해줬는데 마음 한구석에 LG가 또 힘들어지나 이런 생각을 안고 돌아가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감독으로서 책임감을 느꼈고 그날 저녁에 조금은 잠을 못 이뤘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복귀하셨죠? 그 경기. 당연히 복귀했죠. 일단 타격 페이스가 조금 안 올라온 상태였고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승부처에서 뭐 상대 팀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하게 못했다라기보다는 타격 페이스가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2차전은 괜찮겠다.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불안감 반, 또 한편으로는 내일 이기면 돼. 경기 자체가 이제 3시간 반 하잖아요. 그걸 1회부터 9회까지 빨리 돌려서 보나요? 진짜로 3시간을 전부 보나요? KBS N에서 중계를 해주면은 그 중계를 보고요. 중계를 안 해주면은 네이버 들어가서 풀영상을 풀영상을 보기 때문에 요즘은 뭐 어떻게든 보면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복귀를 하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잖아요. 못한 것들이 이렇게 좀 잘 보이세요? 내가 투수 교체가 한 타이밍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전 타자에서 어떤 구위가 어땠는지, 볼 배합은 어떻게 갔는지, 그러니까 투수 교체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좀 많이 보는 편이고, 또 공격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내가 개입을 했어야 되나, 또 이 상황에서는 내가 개입을 안 하는 게 낫을까, 이런 생각,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찾아보는 거죠. 왜? 카메라로 보면은 디테일한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1차전 승리팀이 우승할 확률이 74.4%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이번 한국 시리즈를 제외하고요. 이제 그렇다면은 LG가 이제 남은 25.6%의 확률인데 그 확률을 안고 2차전을 맞이했습니다. 2차전 보면서 1차전 좀 잊고
2차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발 투수로 최원태 선수를 기용을 하셨어요. 네. 아마 생각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1회 초에 이렇게. 원태 어떠냐라고 김경태 투수 코치하고 박경환 배터리 코치한테 물어봤었는데 예. 볼 최고라는 거예요. 엄청 기대를 했죠. 저희들끼리 얘기로는 최원태가 시구했다고 얘기합니다. 시구. 시구했다고. 실제로는 팬들은 그 1차전에서 졌을 때보다 그 최원태 선수가 무너졌을 때 또 이렇게 한국 시리즈가 좀 어렵게 가는구나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뭐 7전 4승승리에서 1차전은 팔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2차전에 1회 어려움이 왔을 때 코칭 스태프는 정말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사실 원태한테 거는 기대가 한국 시리즈에서는 엄청 비중이 컸죠. 그러니까 선발 피자에서는 원태가 키포인트라고 생각할 정도로 원태의 비중이 컸었는데 2차전이 문제가 아니라 추후에도 그렇죠. 꼭 써야 되는 투수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떤 가장 중요한 카드가 하나 사라지는 그런 어떤 투구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엄청 고민이 많았죠. 근데 빠르게 또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2번 타자를 상대할 때 밸런스를 쉽게 잡지 못할 거라는 판단이 섰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타자가 상대를 하는 도중에 제가 거의 몸을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그때 준비를 안 했으면은 1회 한 6, 7점은 하지 않았나. 이때 교체한테 깜짝 놀랐어요, 진짜. 최원태를 이렇게 빨리 바꾼다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왜냐면요, 그 LG 트윈스 불펜이 올 시즌 뭐 1위를 차지했지만 사실 이 한국 시리즈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다 신인급들이고 이 결단 하나가 결국에는 승리를 잡았던 가장 큰 이유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입장에서는 2대 0의 일사사항이었기 때문에 정용이가 이상을 1점으로 맞고 나오면은 그래도 괜찮다. 가능성이 있다. 3대 0, 3대 0까지만 해도 0대 3까지만도 여기서 더 이상 한 점 이상의 실점을 하면은 게임은 넘어간다. 가장 중요한 거는 6회까지 0점으로 맞고 가면서 3점까지 쫓아가면 한 점, 한 점.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6회까지의 일단 첫 번째 어떤 전략적으로 모든 포커스를 맞췄죠. 자, 이 타점도 아주 귀중한 타점이에요. 여기서 컸죠. 만약에 득점을 하지 못했다면 이제 중반으로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3회 안에 이렇게 득점을 해줘야지만이 어떤 쫓아가는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4회까지 가서 이제 득점을 안 하게 되면은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사실 여기서 지한이가 하나 쳐주기를 엄청 바랬었는데 여기서 홈런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럼 좀 마음이 더 편안했을 텐데요. 근데 이게 최원태 선수가 일찍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진짜 한 6, 7명, 7, 8명으로 이제 나머지 8이닝 이상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투수를 딱딱딱딱 어떻게, 그러니까 순서대로 준비를 시키세요? 아니면 상황에 맞게 준비를 상황에 맞춰서 다 준비를 한 거죠. 경기 전에 일단 전력 분석팀하고 김경태 투수 코치하고 투수가 갖고 있는 구위 또 상대 타자와의 대결 이거를 두 가지를 이제 플러스를 시켜서 이 타순에는 누가 가장 잘 막을 수 있고 이 타순에는 누가 가장 좋고 한 경기를 1회부터 돌려보는 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항상 게임 전에 돌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면서도 이제 투구 개수에 맞춰서 지금 현재 컨디션에 따라서 이닝이 길게 남았기 때문에 1이닝을 갈 건지 1과 3분의 2이닝을 갈 건지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위기가 되자 이제 바로바로 이제 투수 교체를 해줍니다. 김진성 투수가 또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저는 엄청 우리말로 쫄고 있었죠. 여기서 점수 주면은 여기서 점수를 주면은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간신히 한 점 났는데 지금. 근데 이제 김상수 선수가 우익수 낮은 플라이를 쳐주면서 그렇죠. 흐름상으로는 되게 중요했죠. 왜냐면 3회 말에 점수를 내고 바로 4회 채웠기 때문에 흐름이 또 KT로 확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번엔 반대 투구인데 한가운데로 들어왔어요 지금. 사실 김진성 선수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 팔이 웨이트를 하면서 삐끗해가지고 이 팔꿈치에 약간 물이 차는 현상들이 있어가지고
이날도 물을 빼고 던진 거거든요. 네. 김진성 투수도 그 얼마나 이날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준비하다가 오버한 거죠. 그러니까 투수들 중에 한국 시리즈 경험이 있는 선수가 김진성 선수 말고 거의 없을걸요? 함덕주 선수. 네, 함덕주. 네, 2명 말고.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위기를 불펜들이 잘 견뎌내면서 또 추격을 시작합니다. 오지환 5번, 문보경 6번이었잖아요. 네. 근데 타격성적으로 보면 보경이가 5번을 쳐도 사실 더 어떻게 보면 좋은 성적을 냈거든요. 정확한 지적이죠. 네. 근데 제가 타순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한 게 5번, 6번.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습 경기를 할 때 지한이가 컨디션이 되게 좋았어요. 안타는 보경이가 훨씬 더 많이 치고 있었는데 타구의 질이나 그 타이밍, 저희가 보는 컨택되는 타이밍들 있잖아요. 볼을 잡는 타이밍에서 지한이가 저는 굉장히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 보경이보다 지한이가 5번을 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고민을 가장 많이 한 타순이 5번과 6번이에요. 네. 뭐 4회 이제 홈런을 쳤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6회 홈런을 쳐서 이제 2점 차, 지금 가시권 안에 들어오게 만든 그런 홈런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6회 홈런이 안 나왔으면은 KT를 압박하기가 쉽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그 6회 1점이라는 게 이제 경기 후반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3점 차를 원찬스에 뒤집는 거하고 2점 차를 원찬스에 뒤집고 동점을 따라가는 데에는 2점과 3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게 선수가 느끼는 6회와 7회 그 압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상하게 한 이닝인데 7이 되면 쫓겨요. 근데 6회 되면 좀 괜찮거든요. 이상하게 그래서 6회 안에 빨리 따라가는 점수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6회는 중반이고 7회는 종반이잖아. 근데 이제 아웃카운트나 이제 이닝수로 보면 사실 뭐 3개 정도잖아요. 근데 그 3개가 느끼는 압박감이 진짜 다르다. 그렇죠. 뭐 페넌트 레이스 때도 6회 이후에 2점 차에 우리가 뒤집는 시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7, 8, 9에 아웃카운트 9개의 싸움은 저는 벤치의 전략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또 7회에 또 한 점을 추격을 하죠. 네. 근데 또 7회도 투아웃에 추격을 했다는 것이 그렇죠. 더 아마 자신감을 LG 선수들에게 갖게 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또 박영현이었잖아요. 네. 계속 플레이오프 때부터 잘 던졌던 박영현을 또 상대로 뽑아내서 쫓아가는 점수들이 2사 이후에 그래도 이루어졌다라는 게 그 경기에 운이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염기혁 감독이 잘 아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LG 팬이었거든요. 어처구니 없이 져요, LG는 옛날에. 그냥 투아웃 되면은 잠깐 어디 보고 있으면 이닝이 바뀌어 있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한국 시리즈 때는 확실히 좀 강해졌다. 투아웃에도 기대를 하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2차전도 그랬네요. 그렇죠. 네. 자, 결국 그리고 8회 말에 박동원 선수의 지금 봐도 투런 홈런으로 경기를 뒤집습니다. 저때 어떠셨어요? 나는 진짜 심장 터졌어. 사실 이제 8회 말에 동원이가 타석에 들어갔을 때 체인지업이 실투가 오면은 동원이 직구 타이밍에 걸리면은 크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정말 또 운이 따랐다고 생각을 한 게 그 타이밍에 그 체인지업이 몸쪽에서 이렇게 가운데로 살짝 풀리는 이렇게 풀렸죠. 이렇게 풀렸죠. 체인지업. 동원이가 홈런을 칠 수 있는 코스와 구종이 딱 맞게 들어왔다라는 거, 그걸 또 동원이가 놓치지 않고 홈런로 연결시키면서 정말 너무 행복한 이겼다. 한국 시리즈 우승할 때 뭐 가장 행복했겠지만 나도 그 염교엽이란 그 사람을 알게 된 이후에 가장 그 환한 밝은 표정을 봤어요. 그 오늘 역전 홈런이 나왔을 때. 그 홈런이 나오는 순간 오늘 경기를 잡아냈다. 물론 상대 공격이 아웃카운트 3개가 남았지만 이 전체적인 야구장 분위기가 또 야구의 흐름상 그 아웃카운트 3개는 저는 분명히 쉽게 끝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홈런의 모든 2차전의 승리와 함께 오늘 승리가 많은 것을 우리 트윈스에게 주는 경기다 라고 생각을 했죠. 자, 이제 역전을 했고 한 이닝만 막으면 이제 2차전은
잡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실 팬분들은 조금 우석이가 올라왔을 때 불안하셨을 거예요. 불안했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2차전에 어떤 그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이 벤치는 우석이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우석이가 또 2차전에서 깔끔하게 막아준다라면은 또 3차전, 4차전, 5차전에서 분명히 우리 어떤 세이브로서 우석이가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9회 결국 뭐 믿음의 야구 고우석 선수가 영경혁 감독의 믿음에 보답을 하면서 시리즈 이제 1승 1패가 됐습니다. 2, 3, 4, 5차전을 승리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LG 트윈스가 우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2차전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독님은 2차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3차전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적으로 2차전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 가지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의 흐름을 KT 쪽으로 넘겨줄 수 있는 경기였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LG 트윈스는 불펜이 좋다라고 불펜의 어떤 승리조가 8명이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었지만 다 물음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들이 없고 한국 시리즈 처음이었고 또 올해 새로운 승리주로 형성이 된 어떤 박명근 선수, 유영찬 선수, 백승현 선수 이런 선수들은 다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한국 시리즈를 하는 7차전까지 쓸 수 있는 어떤 핵심 카드를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2차전에서 그 카드들이 상대 팀에서도 또 우리 팬들도 우리 더가웃에서도 선수 본인들도 자신감을 갖는 되는구나. 그리고 저에게도 또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2차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2차전의 승리가 주는 의미는 거의 한국 시리즈에 우리가 우승할 수 있는 거를 다 만들어준 경기가 2차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2차전을 잡아서 뭐 이제는 우리가 더 할 수 있고 자신감도 더 가지셨을 것 같은데 이제 다만 홍창기 선수가 좀 2차전까지 좀 부진했습니다. 창기가 안 맞고 있었지만 결국 결과가 안 좋았을 뿐이지 저는 뭐 타이밍을 잡는 거나 컨디션이 뭐 다운돼 있거나 이런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또 창기한테도 주문했던 게 하던 대로 하면 돼. 또 1, 2차전 안 맞았다고 또 다른 걸 하면은 7차전까지 똑같아져. 1, 2차전에 네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3차전에 또 똑같이 하면 돼. 그렇게 밀고 가다 보면은 결국 홍창기가 갖고 있는 능력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언을 했죠. 직접? 타이어 코치도 똑같은 조언을 했을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사람들은 그 한 2경기 안 맞으면 뭘 바꿔볼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언하시는 저는 지도자는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냥 하던 대로. 페넌트 레이스하고 분명히 다르거든요. 페넌트 레이스는 자기의 성적이 쌓이는 거고 포스트 시즌은 한 경기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강조했던 거는 그날의 MVP가 되려고 노력해라. 안 되면 그 다음날 도전하면 되는 거고 한 경기는 한 경기로 끝내라. 그렇게 하게끔 엄청 주문을 많이 했죠. 결국은 홍창기 선수가 살아났죠. 네, 살아났죠. 이제 3차전부터. 장성호 의원도 그 예전에 경기할 때 보면 감독님이 이런 얘기하면 살아나나요? 아니면 그냥 계속 못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감독님이 안 계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뭐 스스로 이겨내려고 했죠. 뭐 워낙 뭐 장성호 의원은 뭐 잘했으니까. 제가 포스트잇 성적도 괜찮습니다. 저는 뭐 전체적으로 따지면 3할이 조금 넘을 거예요. 제 포스트잇 성적이. 띄워주세요. 아시안 게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아시안 게임 5할 2푼 금메달 2번. 올림픽 동메달 1번. 한 경기에 강한 거죠. 3차전 보시죠. 3차전. 그런데 이 3차전이 정말 피말리는 경기였습니다. 팬들에게는 최고의 경기인데 양팀 감독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3차전의 의미는 우리가 우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심어준 경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하기 전에 벤자민 선수한테 워낙 약했잖아요. 해법이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벤자민도 마찬가지고 쿠에바스도 마찬가지고 KT의 선발들의 공략법은 초구부터 직구는 놓치지 말고 변화구는 개인의 능력에 맡기자.
직구 타이밍에 변화구가 잡혀야지만이 장타를 만들 수 있고 좋은 결과들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상구안에 직구는 무조건 쳐라. 연속해서 세 타자가 촉을 치고 죽어도 전혀 상관없고. 3차전 뭐 결국 이겼습니다만은 더 편안하게 이길 수 있었는데 또 실책이 좀 나오면서 5회말 상황에서 장성우 선수가 타자였는데 오주환 선수가 잘하고 싶은 욕심에 그걸 좀 더 공격적으로 수비를 하면서 역전에 불씨를 붙였고 그렇죠. 김민혁 선수가 또 대타를 나와서 거기서 안타를 치면서 찬스를 이어줬고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한덕주 선수가 팔꿈치 상태가 100%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구위로서는 조금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한덕주라는 카드를 죽일 수는 없어서 계속 기용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날은 한덕주 선수가 2안타를 허용하면서 역전을 허용했죠. 네. 그러니까 5회의 어떤 흐름을 넘겨줬는데 네. 바로 6회 박동원 선수가 역전 투런을 또 쳐주면서 우리 쪽으로 흐름을 가져왔거든요. 네. 네. 박동원 선수의 스윙 보면은 저는 뭐 경기인 출신이 아니니까 저렇게 휘두르는데도 맞나 싶을 정도로 완벽한 풀스윙이에요. 대차게 돌리죠. 네. 그러니까 박동원 선수는 타석에서 네. 대충 스윙하는 게 없죠. 직구만 던지면은 예. 박동원 선수는 우리 리그에서 3할에 30홈런 이상은 칠 거예요. 홈런가 40개 칠 거예요. 빠른 공만 치면. 그 박동원 선수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이제 LG에서 영입했을 때 제가 염경엽 감독에게 물어봤어요. 우승을 하려면 이제 포수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박동원 포수가 좋은 포수인 건 알죠. 뭐 기아에서도 잘했고 그렇지만 과연 그 한국 시리즈를 우승시킬 포수야?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제가. 박동원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들을 지켜봤고 동원이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감독들보다 가장 많이 알고 있다. 동원이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예.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감독이 됐을 때도 동원이를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구단에도 부탁을 했던 부분이고 결국 뭐 제대로 해냈습니다. 2023년은. 아, 그럼요. 네. 선수도 홈런 치고 들어왔을 때 감독님하고 이제 하이파이브 하잖아요. 그 뒤로 넘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중계 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사실 중계를 했어요. 하이파이브 박동원이가 세게 하면은 한 3, 4일씩 아플 정도로 때려가지고 선수들이 홈런을 쳤을 때 올 시즌은 많이 끌려다니는 힘에 밀려서 근데 그게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겁고 좋았고 그 전에 어떤 감독 생활을 하면서 포카페이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올 시즌 많이 바꿨는데 홈런이나 중요한 타점이 나왔을 때 선수보다도 제가 더 적극적으로 세레머니를 하고 선수한테 흥을 줄 수 있는 어떤 움직임들을 했던 게 선수들하고 더 가까워지고 또 소통에 있어서도 또 감정에 있어서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어떤 시즌이 됐던 것 같아요. 원래 조용하시잖아요. 네. 노래방에서도 조용해 심지어. 저는 노래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뭘 해도 다 다큐라 그래서 집에서 저는 웃긴다고 웃기거든요. 근데 저는 다큐래요. 아니 그 재밌어요. 친구여서가 아니라. 자 이제 그 힘겹게 역전을 했는데 또 근데 저는 진짜 3차전에 고우석 선수가 이제 박병호 선수한테 홈런 맞았을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경기를 놓쳤다고 한다면 저는 마무리를 바꿨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4차전부터는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사실 8회상에 정영이와 고우석 선수를 가지고 엄청 고민을 했어요. 8회가 9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8회를 막으면은 9회는 그냥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타이타선이라. 네. 네. 8회가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오늘 이닝이었구나. 경기를 이기냐 못 이기냐의 아웃카운트 3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용이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우석이를 써서 우석이가 개수가 적으면 9회까지 가고 우석이가 개수가 많으면은 9회를 정영이로 가고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고우석 선수가 어지러운 선수의 스리런을 보기 위해서 야구를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박병호한테 그 딱 홈런 맞는 순간 이게 졌구나 라 생각했을 텐데 넘어간 거죠. 거기서 넘어간 건데
결국 그 마지막에 또 우리가 역전을 할 수 있었던 거는 2차전에 역전승이 있었기 때문에 네. 3차전 역전승이 가능한 거고 예. 또 더 전으로 돌아간다면 페넌트 레이스에서 우리가 86승 가운데 42승이라는 역전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한국 시리즈에서도 2차전, 3차전에 어떤 역전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 있는 어떤 LG 트윈스로 변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국 시즌이나 포스트 시즌에 혹시 그 9회 투아웃에 뭔 일이 잘 안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더가웃 분위기는 좀 까만졌지만 네. 제 생각에는 오스틴만 나가면은 지환이하고 보경이가 페이스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점은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오스틴 선수가 포볼을 나가면서 제가 생각했던 사항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온볼 상태에서 직구 실투가 오면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오지환 선수가 온볼 상태에서 한가운데 직구를 놓치지 않고 정말 영화로도 영화의 한 장면이죠. 야구 영화를 만드는 만큼의 어떤 스리런을 터트려 줬죠. 근데 이거는 완전 볼배와 미스거든요. 이게 한 방이면 역전인데 여기서 원볼 몸쪽 승부를 내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운인 거예요. 그 상황에 직구를 노리고 있는데 지한이가 좋아하는 약간 낮은 가운데에 홈런을 지한이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볼이 그 위치로 정확하게 들어온다는 거. 김재현 선수의 장점은 하이 스트라이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하이 스트라이크가 들어왔으면은 플라이볼로 분명히 끝났을 거예요. 결국은 이런 큰 경기에서는 볼 배합에 쌍인 것 같아요. 볼 하나의 승부에서 잘못됐을 때 경기가 안전히 한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KT도 마찬가지고. 근데 3차전 복귀를 해보니까 별일이 다 있었네요. 굉장히 많았어요. 이강철 감독 퇴장도 있었고. 그때 그 김주태 선수의 그 하프스윙이 아닌데 하프스윙으로 이제 판정이 되면서 KT가 근데 지금 억울한 면이 있었던 판정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그 타자가 아웃돼야 되는데 또 그 타자가 출루를 해요. 맞아요. 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거든요, 사실 야구가. 벌어져요. 근데 이제 벌어질 뻔했죠. 그리고 또 충분히 잡았어야 되는 타구를 또 문성주 선수가 잡지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한 방이면 또 역전이 되는. 장성호 의원도 좌익수도 하셨었나요? 네, 한 3년 정도 봤어요. 저기 문성주 선수가 놓친 타구 장성호 의원 현역 때 같으면 잡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예 슬라이딩도 못했을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죠. 그럼 문성주 선수가 그래도 그럼요. 나름대로는 잡아보려고 열심히 한 거네요. 도루를 뭐 26개 정도 했으니까 굉장히 빠른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저 선수가 저 정도 못 잡는 거면 저는 근처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장성호 의원은 일부러 스타트를 안 끌어서 저는 이제 잡을 수 없는 타구구나. 저는 이제 일부러 스타트를 늦게 해서 텍사스 안타처럼 보이게 그렇게 이제 수비를 하는 거죠. 못 잡는다 이렇게 제스처 한번 취해주고 그러면 다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고우석 선수를 내릴 때는 이 생각 저 생각 좀 안 드셨어요? 왜냐면 마무리였잖아요. 그때는 다 됐다 이제 이런 생각이 내려야 들었어요?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석이를 더 이상 놨었을 때는 우석이도 이룰 수 있고 이 승리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영이는 풀어져 있는 상태였고 정영이를 올리는 걸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정영이가 포크볼과 슬라이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야 땅볼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영이를 투입하게 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들끼리 한 얘기가 배정대 선수 타석에서 정용이가 큰 그림을 그렸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큰 그림이 된 거죠. 정용이가 폭투를 치면서 1사 2, 3루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배정대 선수보다는 또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말루가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배정대 선수를 그냥 고의사구로 보낸 게 결국 이길 수 있는 큰 그림이 된 거죠. 그래서 정용이한테 잘했다. 너 큰 그림 그렸다. 여기서는 뭐 무조건 사실 1사 말루니까 뭐 이제 연장 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또 이정용 선수가 너클볼을 던지더라고요. 포수한테. 땅볼을 잡아서 포수한테 너클볼을 그냥 던지는 순간 저는 안에서 긴장해가지고 근데 진짜 이 3차전 끝나고 나서 선수들이 마운드 근처에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환호하는 장면 있잖아요.
진짜 요 장면만 보면 한국 시리즈 우승한 것 같다. 이거 진짜 거의 우승한 그만큼 거죠. 선수들이 진짜 이 승리를 진짜 기뻐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좀. 저기서 자기가 실수한 사람이 많거든. 그렇지. 뭐 오지환 선수 실책했었지. 그다음에 문성주 선수 거의 잡아야 되는 타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역전됐으면 그러니까 재환이 같은 경우는 천당과 지옥으로 왔다 그렇죠. 갔다 해야죠. 졌으면은 상처를 받는 선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김으로써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스트레스를 덜 받는 네. 그리고 그 감독으로서도 고우석을 다시 쓸 수 있는 그렇죠. 그 여건들을 만들어준 경기죠. 그럼 3차전 마치고 이제 들어가서 웃음 나오고 그러셨습니까? 아, 기쁘잖아. 혼자 막 그런 건 했을 막 일어나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됐어. 그런 마음이 있잖아. 이제 우리가 우승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경기가 됐어. 이런 힘이 있다는 거를 우리 팬들한테도 보여줬다는 거에 대한 기쁨, 그게 굉장히 컸죠. 자, 이렇게 가지고 3차전은 이제 오랫동안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5차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실 생각을 갖고 좀 5차전을 맞이하셨어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KT도 5차전을 이기면은 가능성이 있다. 네. 분명히 그거는 확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명히 부분이거든요. KT라면은 5차전만 이기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7차전까지 끌고 갈 수 있다. 제 입장에서도 5차전에서 끝나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고 사실 5차전에 올인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올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캘리가 안 좋아도 빨리빨리 교체를 빨리빨리. 모든 거를 쏟아 부어서 그리고 만약에 이 경기를 졌을 때는 저는 이제 7차전까지 생각을 하고 5차전이 중요한 게 중요했겠네요. 중요했죠. 네. 엄청 중요했죠. KT 입장에서 본다면 초반에 먼저 선취점이라든지 앞서가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끝이죠. 내줄 확률이 그럴 수밖에 높았던 그런 없죠. 5차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5차전에 또 4차전과 마찬가지로 좀 초반에 쉽게 잘 풀렸어요. 네. 그러니까 무사 1-2루가 됐을 때 일단 홍창기 선수였는데 그 짧은 시간에 엄청 고민을 했어요. 여기서 강공으로 갈까? 생각을 막 하다가 어떻게든 선취점이 중요해. 그리고 혜민이가 워낙 또 잘 치고 있었기 때문에 홍창기 선수를 이제 희생번트를 시킨 거죠. 근데 이제 박혜민 선수가 거기서 2타점 적시타를 쳐주면서 이제 전체적인 5차전의 경기 흐름을 3회에 갖고 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초구에 이제 박혜민 선수한테 조음은 띄어라. 상대는 분명히 치명타를 맞았기 때문에 견제는 분명히 하기가 고영표 선수가 주자를 신경 쓰는 것보다는 정신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초구에 이제 도루 사인을 줬죠.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에서 뛰어라 하고 막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박혜민 선수 혼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선수는 뛰어라 하면 망설이고 뛰어라 하면 망설이고 계속 신중하게 움직였는데 박혜민 선수는 모든 도루에 있어서 초구에 다 뛰어라 했을 때 바로바로 그러니까 그 경기 경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박예민 선수도 내 생각하고 이제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멘탈적으로 좀 흔들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과감하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감독과 선수가 이렇게 맞아 떨어졌을 때는 훨씬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야구가 정말 디테일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이 도루로 인해서 고영표 선수는 한 번 무너지게 두 번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페넌트 레이스 때는 이제 도루를 좀 중요시 하지 않았습니까? LG 트윈스가 뭐 두려움 없이 뛰어라 뭐. 근데 한국 시리즈 때는 좀 뭐 도루 좀 자제해라 뭐 이런 오더도 내리셨나요? 아니면 페넌트 레이스하고 한국 시리즈하고 다른 점은 뛰랄 때 뛰어라 라고 했는데 선수들이 절제를 엄청나게 하더라고. 몇 번을 뛰라고 해도 안 뛰는 거예요. 뛰라고 했는데도. 페넌트 레이스에서는 그냥 그린라이트를 전 선수한테 줬고 또 총 선수한테? 뛰라는 사인도 줬고 안 뛰어야 될 타이밍에 좀 많이 뛰어서 죽는 상황도 있었고 모든 분들이 팬분들도 죽고 살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도루에 대한 살고 죽고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거든요. LG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그건 두려움과 망설임을 없애는 야구, 우승할 수 있는 구성을 한 3, 4년 전부터 갖추고 있지만 우승을 못하는 게 그 고비 때마다 두려움을 가지면서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그 고비에서 항상 밑으로 떨어지는 선수들의 어떤 멘탈을 조금 바꾸고 싶었고
선수들이 조금 더 공격적인 야구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도루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5차전은 박혜민 선수가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정말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네. 예. 한 경기도 빠진다는 말을 안 하는 선수니까. 그러니까 제가 괜찮아? 오직 했으면 괜찮아? 좀 쉬워.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혜민 선수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상대팀 입장에서는 좀 이런 표현 그렇습니다. 좀 짜증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안타성 타구를 다 잡아내니까. 네. 이날 사실 네. 박혜민 선수가 뭐 안타 네. 쳤죠, 도루했죠, 그다음에 또 다이빙 캐치했죠. 네. 사실 뭐 혼자 다 했죠. 원맨쇼 진짜. 그 박계민 선수의 슈퍼 캐치가 아니었다면 그렇죠. 또 타이트한 경기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2사 1, 2루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슈퍼 캐치가 안 되고 글러브를 맞고 흘렸을 때는 1루 주자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경기는 어떻게 될 줄 몰랐고 또 켈리 선수는 분명히 긴 이닝을 투구하지 못하고 그 전에 바뀌었을 수도 있고 박계민 선수의 어떤 슈퍼 캐치가 그날의 경기를 우리의 흐름으로 계속 이어가게 하는 어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보통 역할을 그런 했죠. 캐치를 한 다음에 이제 박혜민 선수는 이렇게 좀 순한 선수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자극한다든지 어떤 과한 액션을 안 하는데 잘하죠. 호수비 나왔을 때 고등학생이 그 파이팅을 외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원래 그 수비 잘하는 선수들은 예. 그 다이빙 캐치 멋지게 해놓고 예. 그냥 그렇죠. 내가 그냥 원래 잡을 수 있는 거 잡았어 그리고 털레 들어와요. 근데 저 때는 막 엎었거든. 맞아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그러니까 장면이었어요. 본인도 생각을 했을 때 게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한 거죠. 5대1까지 달아나면서는 이제 우리가 우승하겠구나 이렇게 확신하셨습니까? 사실상 뭐 그렇죠. 이제 전체적인 추가 득점이 이루어지면서 네. 경기의 분위기는 우리 쪽으로 다 왔고 예. 마무리는 또 공우성 선수예요. 그렇죠. 네. 네. 때렸고 1루수 잡았습니다. LG 트윈스 우승! 2023년 이 가을의 주인은 LG 트윈스입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달릴 수 있도록 LTC야 화이팅! 29년 만에 이제 5차전에서 결국 LG 트윈스가 우승을 해냈습니다. 94년도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예. 고등학교 2학년, 프로 20년, 해설 8년 다 합쳐서 29년이니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감독님 우승하고 행간에 받으셨잖아요. 네. 엄청 좋았죠. 근데 너무 높이 올라가더라고요. 가벼우니까 애들이 막 그냥 던지더라고요. 가볍고 뭐 네. 선수들 힘은 좋고. 네. 팬들에게는 2023년 한국 시리즈 우승이 이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 전에 마지막 우승이 이제 1994년도입니다. 당시에 상대 팀에 염경엽 감독이 있었습니다. 네. 선수였죠. 네. 그 장성호 의원도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때 기억을 못 하죠. 네. 왜냐면 제가 지금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닐 때인가? 그럴 때일 수도 있고요. 아마 오랜만에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94년도 한국 시리즈 LG와 태평양의 경기 잠시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부담 버스 타고 이제 태평양 선수들은 이제 합숙을 하다 보니까 네. 호텔에서 이제 최창호 선수들, 김경기도 유니폼을 또 입고 나오고 LG 트윈스 선수들은 이제 이때 호텔에서 이제 합숙을 하니까 네. 야구장에 유니폼을 입다 보니까 아마 사복을 입고 내릴 겁니다. 맞네요. 허문회, 이상훈, 김정민, 서영빈 선수. 서영민 선수도 있고. 확실히 서영빈 선수가 팬이 있네요. 네. 이때가 이제 김재현, 유지현, 서용빈, 트로이카. 멤버 구성으로 따졌을 때는 LG가 훨씬 셌죠. 선두 4번 타자 한대바 제4구 유격수 딱볼입니다. 염경엽 수비합니다. 유격수가 지금 염경엽 당시 선수입니다. 저 때는 몸무게가 몇 나가겠어요?
저 때는 한 68kg. 지금 몇 나가요? 네, 좀 쪄서 한 63kg. 네. 그때보다 덜 나가시는구나 지금. 아, 유일하지 않을까요? 선수 때보다 체중이 빠진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네, 저도 없을 사실 것 한 6kg, 7kg 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좀 몸매에서 근육이 다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몰카노 트웬티에서 5구 마켓을 1번 타자 유지현 3할 3분 3리 한국 시리즈 5구 쳤습니다. 유격수 원바운드 잡았습니다. 여기서 와서 1루에 길게 던집니다. 아웃되는 유지현. 영민혁 감독이 광주 1고 그리고 고려대 때부터 뭐 수비 잘하는 선수로는 유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즌이 제가 1년 풀시즌을 뛰면서 네. 실책을 8개 했을 때니까 네, 네. 깨알 잘합니다. 시즌 패를 2할 1푼 1위 홈런 2를 기록했던 염경엽. 자, 그리고 타석에서의 모습입니다. 현역 내내 안경을 쓰셨나요? 네. 오늘 구원 투수입니다. 이구 쳤습니다. 안타성 우익수 앞에 안타입니다. 안타 1달 홈으로 오민 갈선전 가선 4대 0입니다. 4대 0. 이 안타 하나로 끝났어요. 이게 전부예요? 얌전하게 우전안타 첫 안타가 점수 연결되네요. 네, 결국 염경엽 선수도 원 스트라이크 이후에 바깥쪽 볼을 받아친 것이 깨끗하게 밀어서 우전 안타를 만들면서 다시 네. 한 점을 추가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3차전을 이겼어야 되거든요. 아, 이기고 있다가 8회 아마 뒤집혔을 겁니다. 네. 빠른 시간 안에 동점 아니면 한 점을 앞서야 되는데 유격수 잘 잡았습니다. 염경엽 거의 동물적인 감각. 이번에는 저절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저런 호수비 하나는 진짜 안타보다 더 값진 팀 분위기를 위해서는 특히 투수한테 주는 그런 힘에 의해서는 안타보다 더 강하죠. 네. 그러니까 수비 쪽에서는 굉장히 자신이 있으셨죠. 네. 94년도에 페넌트 레이스의 구장들의 땅들은 정말 에라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땅들이었어요. 지금 말하면 진짜. 개판이야 개판. 군산구장, 전주구장 같은 데는 여름에 장마 때 되면 땅이 이렇게 갈라져 있을 정도로 그런 구장에서 야구를 했으니까 지금 땅에서 야구하면은 정말 에라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는 그때 막 피하면서 볼을 잡았으니까. 제1구 투수 잡았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1대 던져서 한국 시리즈가 끝납니다. 한국 시리즈 NC 우승 4년 만에 다시. 이 한국 시리즈를 돌아보면 1차전에서도 우리가 1사 만루의 찬스가 있었고 또 3차전에서는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또 역전을 당했고 이 두 경기가 아니었으면 지키는 야구로서도 또 7차전까지 버틸 수 있는 어떤 시합이 됐을 건데 1차전, 3차전을 타이트한 경기에서 넘겨주면서 일방적으로 그냥 몰아준 거죠. 김홍집 투수가 잘 던지고 10회 연장까지 가서 김선진 선수라고 있었습니다. 끝내기 그건 2번 타자 김선진 초고 섰습니다. 깁니다. 쭉 들어갔습니다. 홈런 김선진. 굿바이 경기 끝났습니다. 끝내기 홈런을 맞으면서 졌죠. 94년도면은 이제 프로 한 3, 4년 차 뭐 이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3년 차 됐을 때. 그때 열심히 하셨나요?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즐기면서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저는 선수할 때는 정말 쉽게 얻었던 것 같아요. 국민학교 때부터 야구를 하면서 대학교 때까지 손이 까지는 노력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러니까 항상 비교가 되는 게 종범이와 기태였어요. 이종범 선수하고 김기태 선수는 엄청난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버님이 맨날 비교를 했어요. 기태는 열심히 기태는 열심히 하는데 종범이는 열심히 하는데 너는 매일 농땡이 까고 놀러나 다니고 노력 안 하고 프로까지 어떤 좋은 엘리트 코스를 간 선수 중에 한 명. 지금 영상이 나오겠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한량이었죠. 98년도 한국 시리즈 또 상대가 이번엔 이제 현대로 바뀌어서 LG 트윈스입니다. 자, 당신 좀 박재호, 박종호, 감독님인데요. 주전을 뺏기고 이제 박준만 선수한테 주전을 뺏기고 백업을 갔음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백업을 갔는데 그 엔트리엔 들었으니까 2군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10년 동안 야구를 하면서 2군을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원래 수비 잘하는 선수들은 그렇게 잘안 가요. 수비 또 주루 플레이. 네. 방망이 못 치는 사람들은 2구 자주 가도. 네. 자, 볼 카운트는 2&2. 6구를 맡게 되는 쿨바 선수. 쿨바 선수입니다. 쿨바. 네, 정말 잘 쳤죠. 쪽 라인 드라이브 그러나 빠집니다. 페어입니다. 안상준 다이빙 캐치를 노렸습니다만은 레프트까지 굴러가는 2루 타치는 스콧 콜바. 염경 선수가 대주자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대주자. 예. 네, 대주자로 나왔습니다. 원홈 주자는 2루 나가 있습니다. 진짜 이승용 네. SSG 감독이고요. 도루에 성공하는 염계엽 선수입니다. 진짜 대주자를 나가면은 지금은 뭐 벤치에서 사인을 주지만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루를 하고 살면은 그냥 당연한 거고 죽으면 역적이 되는 거고. 지금은 앤더슨 선수가 2루를 한 번밖에 쳐다보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버릇을 염병혁 선수가 다 알아놨다는 거죠. 해설자 멘트에 뭐 평상시 그 투수의 버릇을 알고 도루를 했다 보고 뛰는 거죠. 그런 거를 그때도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때는 뭐 전력 분석이 그렇게 잘 되고 이런 사항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분석해서 제가 뛰는 거죠. 그럼 주루 플레이에 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네요. 이때부터 이제 공부는 조금은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투구 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쿠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분석들을 통해서 제가 다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가 선수였는데 반대로 코치님한테 드리기도 하고. 대주자 염경엽 1루에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잘생기셨지만 선수 시절에 참 인물이 좋네요. 아주 인기 많았습니다. 야구는 못했는데 팬은 많았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여자 팬이 되게 많았어요. 외모가 변호사 같은 스타일이에요. 5대0 앞서 있는 현대 7회 말 공격. 원아웃 주자 1-3루 4번 타자 콜바 제5구 스윙 주자 1회 홈런대 1회에서 태그 세이브됩니다. 염경엽 도루 성공.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힘든 게 내가 나가면 이제 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정도였습니까? 아니요 대주자를 쓰면은 결국 도루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도 한국 시리즈에서 좀 쏠쏠한 활약을 펼쳤네요. 애써 포장하려는 느낌. 아이고 애써 포장하려는 느낌이. 한국 시리즈에서 도루 해봤어? 못 해봤죠. 그거 봐. 투수가 던지는 거 보고 뛰는데도 여유 있게 차잖아요. 제가 할 일은 이제 달리기하고 수비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쿨바 선수가 있을 때는 쿨바 선수가 수비가 약하기 때문에 이제 쿨바 선수 마지막 타석을 치면은 8구의 수비를 제가 나가는 거죠. 투아웃 주자 없이 1번 타자 유지현. 자, 볼 카운트 이제 2-3까지 갔습니다. 제 7구 높이 떠트려 중견수 뚫리고 중견수 뒤로 중견수 뒤로 잡았습니다. 중견수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내서 이렇게 98년도에 현대 유니콘스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현대 유니콘스 우승입니다. 4승 2패로 현대 유니콘스. 여기서 제가 이제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되게 좋아하는데요? 여기까지는 한량이었죠. 여기까지는 한량이었는데 이 우승이 끝난 다음에 이제 호텔에서 피로연을 하는데 이제 우승하면 테이블이 딱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친했던 김경기 코치, 뭐 정민태 선수, 뭐 정명원 선수는 VIP 테이블에 딱 앉아 있는데 우리 딸하고 우리 애를 와이프를 찾는데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저 구석에 직원들하고 같이 앉아있는 내 와이프하고 내 애를 봤을 때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로서의 어떤 자존심,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위치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한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98년인 우승이 이후로 99년도, 2000년도까지 2년 동안 야구를 했지만 그 야구를 하는 동안에 엄청 방황을 했어요. 내 길에 대해서 야구를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되나? 1년 동안 방황 끝에 그래도 한 개 내가 야구니
이제 선수로서는 내가 봤을 때 끝난 것 같고 지도자로서 내가 갔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프론트로 만약에 갔을 때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아, 내가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 내 자존심을. 그래서 제가 와이프하고 약속을 했어요. 2000년도에 다시 내 자리를 찾을 때까지 내가 노력을 해보겠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충분히 기다려줄 테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던 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엄청 세상을 살면서 저한테 절실함을 만들어줬고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98년도에 우승을 차지했고 예, 2000년도에 또 우승을 하죠. 한국 시리즈 두산하고의 경기. 제 1구 쳤습니다. 좌익수 높이 뜨는 거, 좌익수 따라갑니다. 전준호 잡았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이게 3승하다가 3패하고 마지막에 그건가요? 맞죠. 두산 맞죠? 네, 네. 네. 퀼란이 마지막에 홈런 2개 홈런 치고 7차전 가서 퀼란이 MVP 하던. 아, 이거 아유, 뿌리는 거 엄청 잘하시네, 한테. 이게 다 영상이 남아있네. 지금 이제 세리머니가 끝나고 현재는 회사 로고 자체가 피라미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고참들끼리 해서 우승을 하면은 이걸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다 쌓고 마지막에 이제 김재박 감독이 한 가운데로 올라가는 거죠. 밑에 깔린 선수들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저는 이제 중고참이라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는데 밑에 다 지금 어린 선수들 밑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무게가 몇 킬로가씩인 거예요. 제일 중앙에 저 누가 있는지 모르겠네. 이때는 또 고참급에 끼었기 때문에 고참급에 끼고 어떤 백업을 하고 있었지만 팀의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우승급을 두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평양 현대 뭐 우승도 2번이나 하셨고 또 새로운 길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셨고, 그러니까 2000년 은퇴 후에 계속해서 현대 프런트로 계신 거였던가요? 그렇죠. 프런트를 원래 2년만 하기로 했었는데 거의 6년을 넘게 했죠. 현대에서요? 네. 코치를 나가려는데 자꾸 이제 프론트 일들을 내가 너무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빠지게 되면은 이제 공간이 너무 큰 거죠. 프론트의 공간이. 그래서 이제 저를 계속 1년만 더 해라. 1년만, 제가 그 중간에 사표를 2번 썼거든요. 그냥 코치 나가고 싶다. 그렇죠. 마지막 해는 할 수 없이 내가 그만둘 것 같으니까 이제 코치를 시켜준 거죠. 그래서 현대에서 코치를 한 2년 정도 하셨나요? 코치를 3년 계약을 했어요. 3년 계약을 했는데 1년 하고 현대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넥센 히어로즈로 넘어가게 된 거죠. 우리 히어로즈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 코치 계약이 2년 남은 것들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면서 우리 히어로즈를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직장을 잃은 걸 떠나서 현대 유니코스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저는 올인했어요. 이 팀에서 코치도 하고, 이 팀에서 수석 코치도 하고, 이 팀에서 단장까지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온몸을 바쳐서 일을 했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제가 노력했던 시간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뭐 7년이라는 어떤 시간들이 한꺼번에 그냥 송두리째 사라져 버리는 그런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제 세 군데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죠. 두산, SK, LG. 그때가 이제 LG와의 첫 인연이네요. 첫 인연이죠. 네, 첫 인연. 그 스카우트로 시작을 하셨죠. 네, 그렇죠. 외국인 스카우트가 이제 첫 번째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선수 스카우트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오주환 선수도 제가 뽑았고, 최동환 선수, 뭐 정주현 선수, 그 동기들은 이제 제가 지명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LG에서 이제 여러 역할들을 하셨어요. 스카우트도 했고, 뭐 운영팀장도 했고, 뭐 그러다가 이제 그 김신진 감독이 이제 코치. 아니죠. LG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연경엽이 LG 트윈스를 좌지우지한다.
라는 어떤 루머들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단주님, 시작의 사장님 모두 다 저 나가는 거에 반대를 했죠. 왜? 내부적으로는 저를 아니까. 근데 팬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누구한테 아부하고 누구의 백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 삶이 그렇게 딱 팬들한테 인식이 된다는 거에 대한 엄청 자존심이 상했고 엄청 속상했죠. 결국 LG 트윈스는 제가 나가야지만이 조용해지는 상황이었고 또 우리 가족들까지 어떤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모두 만류 속에서 제가 떠나게 된 거죠. 떠나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직 제가 실력이 없어서 이런 오해들을 받는 거니까 실력을 더 쌓아서 나중에 돌아오게 되면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막 그 말을 남기고 떠났는데 또 이렇게 돌아오게 돼서 또 결과도 좋게 내서 정말 옛날 얘기를 다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KBS N에 계실 때 그러니까 이제 LG에서 제안을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네. 제안을 받은 거는 사실 육성 총괄 팀장이었어요. 맞다. 근데 이제 그게 갑자기 유희영 감독이 그만두게 되면서 이제 감독 후보의 물망에 오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기사가 먼저 터지면서 맞다. 그때 맞아요. 다들 나한테 가냐고 물어봤어요. 느낌이 딱 오셨나 봐요. 안 될 것 같다. 진짜 되게 체념하듯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LG 트윈스에서는 아니다라고 반박 기사가 분명하게 났기 때문에 저는 100%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그게 이제 갑자기 이 상황들이 돌변하면서 구본능 회장님께서 카톡이 와서 당신이 감독 하소. 그 다음날 아침에 김인석 사장님이 전화가 와서 이제 그 다음날 계약을 하게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사실 저희 가족은 엄청 말렸죠. 건강 쪽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도 내가 느꼈고 그런 것들을 나를 컨트롤하는 것도 그 2년 동안 사실 연습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행운이 찾아와서 지금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하시고 LG의 왕조의 시대를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왕조가 몇 년 정도를 진짜 좋은 성적을 내야지 감독님의 왕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왕조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키 포인트가 올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올 시즌 어떤 통합 우승을 통해서 선수들에게 한 단계 선장하는 자신감을 만들어줬고 또 저에게도 감독으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됐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정립이 되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내년에 LG 트윈스는 분명히 더 강해질 수 있고 향후 한 3, 4년 정도는 우리 팀이 계속 갈 수 있고 또 그 3, 4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또 10년이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제 경기 재구성 많은 인터뷰를 하셨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길게 얘기를 나눈 거는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장 시간을 한 것 같습니다. 3시간을 넘게 하고 있으니까 지나온 세월들을 다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우승에 대해서 1차전부터 5차전까지 또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게 저에게도 굉장히 좋고 팬들에게도 또 이런 정보들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LG 팬들 중에는 그 누군가는 5년, 또 누군가는 10년, 그리고 가장 길게는 29년을 기다려 왔을 겁니다. 그 우승이란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영경엽 감독의 야구 열정, 야구 사랑, 아마 많은 팬들, LG 팬들 이외에 다른 야구 팬들도 큰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 염경엽 감독이 또 보여줄 새로운 야구 기대하면서 오늘 경기의 재구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엽 감독 장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장성호 의원도 고생하셨습니다.